안녕하세요. 위임지에 설계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기구 설계를 준비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구 설계를 이제 같이 시작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기구 설계 관련 책을 좀 소개해 달라고 하실 때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주변에 보이는 제품들을 뜯어보고 한번 보고 시간 날 때마다 치수를 재서 한번 직접 그려보는 게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만 드리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주변에 보이는 제품을 뜯어보고 이제 한번 직접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한 게 좋다고 할 때 그 뜯어보는 제품 자체를 약간 퀄리티라든가 아니면 난이도를 높은 걸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거는 보통 이제 마우스라든가 커터칼 뭐 또 뭐 있죠, 뭐 부서진 뭐 제품 중에서라도 뭐 괜찮은데 뭐 볼펜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LED 플래시 같은 것도 괜찮고 말 그대로 주변에 보이는 것들, 근데 쉽게 분해하고 쉽게 다시 재조립이 가능한 것들, 일단은 간단하게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한 건데 어, 뜯어보고 이제 뭐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 하는 거에 이제 필요한 제품들 선정하는 것 자체가 뭐 TV나 뭐 로봇 청소 이렇게 난이도 높은 것들을 좀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충분히 뭐 안 보고도 그릴 수 있고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다고 쉽게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은 아 저 정도는 좀 뜯어봐야 좀 뭐 공부가 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구 설계 중에 쉬운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 제품을 하고 이제 파생을 하면서 점점 익숙해져서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숙련도가 좋아질 뿐이지, 뭐 프로세스도 이해하고 이거 했을 때 뭐 실패했던 그런 사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빨리 해야 이제 빨리빨리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 그냥 통과해서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고, 이게 점차 익숙해져서 이게 쉬워질 뿐이지, 어떤 제품이든지 어떤 제품군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경력자들도 똑같지만 다 어렵습니다. 예. 단지 경력자들은 그 프로세스가 겹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 그건 그렇게 하고 그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하고 비슷했으니까 요렇게 가면 되겠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어떤 것인지 처음 접하는 제품군은 쉬운 게 없습니다. 그게 딱풀이 됐든, 그게 하다못해 뭐 핀셋이 됐든 가위가 됐든 어떤 것인 간에 쉬운 기구 설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주변에 보이는 그 제품들 볼 때, 아, 저거는 내가 굳이 뜯어보지 않아도 전 충분히 그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약간은 오만함. 예. 당장 저조차도 이제 처음 접하는 제품군은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저는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있는 양산되고 있는 아니면 저기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들은 가끔씩 사서 분해해서 기구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금형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기구 설계도 제가 뭐 세계 제일의 기구 설계자가 아니니까 분명히 저보다 더 나은 설계자도 있고 저하고 또 생각이 좀 더 특이한 엔지니어도 있으니까, 그리고 독특한 기구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엔지니어도 있으니까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이제 그런 제품들을 사서 계속 분해해서 이제 좀 보고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예. 어, 와이프가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비싼 건 못 사지만은 가끔씩 이제 적당한 가격선에서 사서 이제 분해해서 제품을 어, 좀 공부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저거는 어, 굳이 뜯어보지 않아도 예측이 돼, 아,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뜯어보고 재조립할 수 있는 제품이면 한번 뜯어보시는 게 충분히 공부가 되고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기구 설계 준비하시거나 기구 설계를 방금 시작하신 분들은 확실히 그렇게 하시는 게 책을 사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참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설계한 건 아니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제가 다른 용도 좀 샀다가 좀 남아있는 게 있어서 좀 처음 시작을 좀 요걸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제 폰 스탠드인데 여기 손가락을 넣어서 핸드폰 이제 뭐 가져다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핸드폰 받침 이렇게
고치고 고정하고 이제 하는 그런 약간 저가형 핸드폰 스탠드입니다. 만약에 제가 기구 설계 초보자나 아니면 기구 설계를 준비하신 분들한테 이제 요걸 드리면서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세요라고 하면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 보기만 해도 그냥 간단해서 그냥 뭐 보는 것만 해도 그릴 수가 있고 뭐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공부가 되겠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굳이 말은 안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지금 이런 제품 하나도 기구 설계자가 음, 많든 적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걸 좀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도 저 간단한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요런 거 가지고도 충분히 그 기구 설계 공부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요걸 가져왔습니다. 지금 일단 뭐 요런 제품 하기 전에 어, 이 제품을 가지고 이 제품이든 어떤 제품을 갖고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건 제가 설계한 게 아니지만 디자인은 누가 해서 줬겠죠. 예. 그럼 디자인 줄 때 디자인 사용서도 같이 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재질은 뭐 플라스틱 재질로 해달라 아니면 이거는 뭐 가공품 재질로 해달라 아니면 뭐 특수한 재질로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있었을 건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뭐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재질로 뭐 왔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디자인을 받고 플라스틱 재질이 있는 재질로 표기된 사용서까지 받았다고 이제 가정하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뭘 그다음에 생각하냐 뭐 확인하냐면 이게 과연 한 달에 몇 개나 생산되는 제품이었을까? 그리고 이게 원가는 얼마짜리로 좀 타깃이 왔을까? 그런 거죠. 예. 제가 지금 이걸 구매할 때는 한국 돈으로 한 300원? 300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한 개. 요거 한 개가 한 300원 주고 샀습니다. 예.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판매가가 300원이면 이 원가는 최소 지금은 이게 많이 판매가 된 거니까는 한 6, 70%가 원가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원래 간단하게 생각하면 처음 스타트 할 때는 보통 그 납품가가 그러니까 판매가로 먼저 얘기하면 판매가가 30만 원이라 치면 원가는 거의 10만 원이죠. 뭐한 30% 잡고 가거든요. 요거는 뭐 다른 데도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 할 때는 뭐 광고비에 뭐 여러 가지 홍보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비용이 들어가겠죠.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원가의 3배 이상을 이제 판매가로 하죠.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제가 200원에 샀다고 치면 300원에 샀다고 치면 원가는 초창기는 이게 초창기라 칠게 초창기 치면 이거 원가는 100원에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예. 간단해 봐서 이게 만약에 제가 개발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발한 회사에 있었다면 이게 아마 원가를 알려줄 겁니다. 이건 얼마에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감안해 달라. 월 생산료는 얼마 되니까 그 고려해서 설계해 달라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일단 제가 이걸 300원 정도 주고 샀고 원가를 100원이라 볼게. 100원이라 보고 이거는 생산이 꽤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볼때 월에 한 개도 한 10,000개, 20,000개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품이 워낙 원가도 싸고 쉽게 조립도 되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판촉 용도로 여기 로고도 새기고 그림 넣으면 판촉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산량이 꽤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월에 한 10,000개에서 한 20,0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잡고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추측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고 제품을 볼 때 무조건 제품을 보고 이거 지름이 얼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제품을 보고 이해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제품은 한 월에 한 만에서 한 2만 개, 2만 개 잡을게요. 월에 한 2만 개에 원가 한 100원에 만들어야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사람 손이 자꾸 닿는 거니까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자꾸 닿는 거니까 이게 상처 날 거잖아요. 상처가 날 거니까. 왜냐면 여기를 꼭 잡으세요 이런 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잡는 거니까 어디든지 잡았을 때도 손에 상처가 없어야 되겠죠. 예. 당연한 사람 손이 닿는 부분이니까. 요 내측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진짜 들어가는 부분이라 하면 이쪽에 날카로우면 상처가 나겠죠. 뺄 때든 어쨌든 돌릴 때는 상처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처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 부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자석으로 붙일 건지 양면 테이프를 할 건지 사양이 양면 테이프라면 양면 테이프를 적용하면 될 거고 뭐 다른 사양이라면 그 다른 사양 적용하게끔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게는 사진이나 로고에 박을 수 있게끔 뭐 PC 원단을 사용해서 뭐
붙이는 게끔 뭐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요게 분해한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원단을 그 원단을 가지고 이제 원형으로 가공한 것 같아. 지금 보면 이 원형을 때문에 뭐 사출을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요 한 두께 한 0.78T, 뭐 1T, 뭐 0.5T, 뭐 두께가 다양하게 요 PC 원단은 많거든요. 유사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출은 아니고 빼고 요거는 이제 사출로 만들어진 부품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요 두 개, 여섯 개지만 요까지 빼서 보면 공용 부품이니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금형에서 투캡이 되는 구성에서 뽑아내면 되니까요. 이렇게 총 부품을 보면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되는 거죠. 파트리스트 구성은 요게 두 개, 두 개가 되겠지만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 되겠지만 실제로 금형으로 만드는 그 파트 구성 요 네 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게 요렇게 뭐 체결되는 거고. 여기까지 뭐 이해가 되셨나요? 예. 요런 식으로 제품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 자, 손이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도 이 엣지 부분에는 다 라운드가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라운드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버가 요 면 끝단에 있는 게 아니라 요 끝에서 떨어진 부분에 있죠. 라운드가 들어가니까 그 접점 아래 부분에 파팅 라인을 잡은 겁니다. 파팅 라인은 왜 기구 엔지니어가 지금 고려하냐 생각하는데 고려해야 된다. 파팅 라인 역시 그 기구 엔지니어가 파팅 라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금형 업체에서는 임의로 잡습니다. 예. 금융업체가 마음대로 그냥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파팅 라인이 구성되게끔 기구를 그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데이터가 나갈 때는 그 문서에다가 표기해서 나가야 되고요. 어쨌든 여기 라운드 잡히고 여기 라운드가 잡혀야 되니까 파팅 라인 구성이 뭐 중간쯤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이제 상처가 안 날 거니까는. 자, 그리고 지금 요 부분은 요렇게 로가 들어간 걸로 가려질 수가 있으니까 이쪽은 다 터져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형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변 코어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밑으로 반, 위로 나눠버리면 상판, 하판으로 이 형상 자체가 다 만들어지니까 간단한 구조로 만들어지니까요. 좀 이렇죠. 하단 트임 부분으로 여기 반이 나눠서 내려갈 거고 이쪽 반 나눠진 부분으로 이제 위로 다 빠질 거고 그러면 금형이 간단하게 구조가 이것도 똑같은 의미겠죠. 예. 형상은 달라도 같은 유사 구조니까 이렇게 아래로 터져 있고 위로 터져 있고 다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라운드가 다 떠서 막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라운드 아래 부분으로 지금 파팅이 잡힌 게 보이시나요? 예. 이런 식으로. 자, 요까지 보셨는데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죠. 예. 그냥 단순히 그리면 될 줄 알았는데 손에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저기 라운드를 잡아야 되고 저기 라운드가 잡으려면 파팅 라인이 저기 잡혀야 되는구나. 예,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예.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설계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아니면 지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알게 되셨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제품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는 거는 충분히 요거까지 한 다음에 치수를 재서 그래도 충분해. 단지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금형을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금형이 되게끔 했고 어떤 식으로 구조를 잡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원형이 걸려야 되니까 이렇게 말굽 형상이 오므라진 말굽 형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요렇게 만약에 파팅을 나와서 위로 아래로 빼면 이 형상 잡히는데 문제가 있겠죠. 뭐 잡힐 수 있습니다. 강제 빼기를 하든지 옆으로 핀을 박든지 하면 되긴 돼.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돌려서 요 라운드 주고 요 라운드 준 다음에 여기 파팅을 여기 나눠서 위아래로 빼면 이거 거는데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걸린데도 문제가 없고 금형도 간단하게 되고 그렇게 좋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로 파팅을 나눠서 위아래 빼고 이쪽을 핀을 빼게끔 한다면 괜히 요 작은 부분 하나 만드는데 금형만 복잡해지는 예. 금형 가격만 올라가는 예. 요렇게 나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라운드가 다 들어가니까 손에 상처가 안 날 거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 뭐 또 가변코를 넣든가 슬라이더 넣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요렇게 파팅을 나눴죠. 요렇게 내추도 보면 반 파팅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반 파팅 여기도 반 파팅 그다음에 여기도 반 파팅 그럼 쉽게 말해서 좀 요렇게 반 파팅해서 위아래 나눠져 있는데 요 형상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찌그러져서 지금 제가 확실히 안 되는데 좀 보시면 제가 추측하기에는 강제 빼기 아니면 옆으로 핀을 좀 박은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경우에는 뭐 좀 구조가 좀 애매한 경우에는 내 같으면 어떻게 설계를 할 건가 이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반 파팅 나눈 거는 그대로 가고 요쪽 같은 경우에는 강제 빼기로 하기에는 여기 마모되는 게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이제 탈착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길이도 있고 하니까 옆으로 핀을 받게끔 하던가 할 것 같아. 예. 한쪽으로 핀을 받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 예. 왜냐면 강제 빼기를 하면 이게 너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보이시네? 이렇게 좀 두 개를 이렇게 살짝 비교를 하면 이렇게 핀을 박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는 그 제품을 이해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예. 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른 것 같다 하면 예, 댓글을 남겨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요로 보면은 요렇게가 이 제품을 구사하는 금형 파트 구조입니다. 그러면 금형 최소 두 벌이면 되겠죠. 예. 요렇게 한 벌 묶고 요렇게 한 벌 묶어도 되고. 근데 이걸 다 한 번에 묶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두 개를 나눠서 요거 캐비티를 뭐 각각 두 개씩 한다든가 요것도 캐비티를 뭐 두 개씩 세 개씩 한다든가 캐비티를 늘리는 방법을 해서 금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개씩 들어 있으면 월에 2만 개를 할 건데 2만 번 어떻게 이 제품을 하는데 2만 번 찍는 자체가 금융업체나 사출업체 이제 인간공만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캐비티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리는 가격을 그 적합한 가격대를 맞춰서 해서 캐비티를 어느 정도 맞추겠죠. 예. 요것도 그렇고 제가 왜 금형비까지 얘기하냐면 기구 엔지니어가 금형 견적을 받을 거니까요. 견적을 받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나왔을 때는 캐비티를 좀 줄이는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상한 것보다 가격대가 좀 너무 많이 적게 나왔다면은 뭐 좋겠지만은 캐비티가 적당하게 매겨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에 2만 개 생산할 거고 구조가 간단하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며칠이면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요 조립해서 뭐 포장까지 하는 게 며칠이면 되는 거니까 이 사출 찍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캐비티가 적정하게 배치가 됐는가 이제 그것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 예, 여기서 있죠. 예. 잠깐 내측을 또 한번 보면 살빼기가 쭉 들어가 있는데 살 두께는 제가 지금 치수는 정확히 안 잡았는데 한 1.2에서 한 1.5인데 1.5까지는 안 간 것 같고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본인도 생각하는 거죠. 내 같으면 살 두께를 얼마나 하겠다. 저 같으면 살 두께를 요대로 그냥 한 1.1T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단단할 필요도 없고 무거울 필요도 없고 지금 보면 약간 낭창낭창한데 뭐 요 정도만 돼도 되는 제품이니까 부러지지만 안 되니까. 그리고 재질은 저는 뭐 ABS로만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살 두께는 방금 말씀드렸죠 1.1T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추가로 고려해야 될 거는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외관 면이 부식이 어디까지 들어갈 건지 이건 여기까지 들어갔구나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요쪽 부분도 부식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다 부식은 다 들어가. 이쪽 라운드진 부분은 부식을 안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이 뭐 부식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표가 날 것 같지 않은데 요쪽 부분까지는 노출이 되니까 부식을 넣는 게 낫겠죠. 예. 만약에 여기가 노출이 안 돼서 그냥 요렇게까지만 되는 부분이다. 그럼 여기 요 라운드 부분에는 굳이 부식이 넣을 필요가 없겠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근데 요쪽기는 노출된 부분이 있으니까는 부식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예.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 내측 부분, 내측 부품 여기는 뭐 붓이 안 들어가 있죠. 그냥 일반 면 처리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게 폈을 때 어, 요구 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게 뭐 특별히 까다롭게 가진 않을 거니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예. 자, 제가 좀 간단한 부품인데도 약간 시간이 길었는데 이게 첫 시간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제가 자주 말한 이제 주변에 보여주는 제품을 보내서 이해하고 그걸 또 시간 날 때 치료돼서 그려보는 것 자체가 어, 간단하다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그걸 꼭 했으면 좋겠던 부분이고 이제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걸 보고 치수재서 그리면 아 요거는 아 요렇게 했구나 그리면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기구 설계자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금형도 생각해야 되고 이 타겟가, 월 생산량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제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계를 준비하시거나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제품을 이해할 때 이 제품은 얼마짜리 제품인지 뭐 가격은 거의 다 아실 거니까는 왜냐면 집에 있는 거니까는 그 가격대의 3분의 1 정도가 원가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생산돼서 몇 년이 흐른 제품이다 하면 원가 비율을 한 6, 70% 잡으면 되겠지만은 이윤이 나머지를 뭐 내고도 하고 뭐 해서 많이 줄여졌을 테니까. 근데 이게 생산되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이고 하면 원가 비율을 한 3분의 1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300원이면 한 3분의 1, 한 100원 정도 원가를 나오게끔 하는 거니까는 구조를 어떻게 잡았고 어떻게 했을 때 금형비가 좀 줄까? 그다음에 월 생산량을 맞추려면은 뭐 캐비티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제품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처음 요 영상 시작할 때 말했듯이 이걸 보고 아 저거는 뭐 나는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데 이랬었던 분들도 제가 아마 영상을 하는 내용을 보시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좀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제품을 이해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 제가 다음 주에도 또 하겠지만은 어, 지금이라도 혹시 주변에 보시고 지금 컴퓨터를 하고 계시다면 딱 마우스가 있겠네. 예. 마우스가 요즘 후크로 다 체결이 되고 스크류가 한 포인트인가 두 포인트밖에 안 들어가니까는 가격대가 좀 저렴한 거 쓰신다면은 그거 한번 분해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쓰시던 마우스가 고장난 마우스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분해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키보드도 막 고장난 게 버리기 아까워서 처박아 놓은 게 있다고 하면 키보드 같은 것도 분해해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키보드는 설계할 줄 모릅니다. 근데 어, 나중에 유사 제품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시간 날 때 한번 저도 한번 분해해서 한번 보려고 좀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꼭 비싼 제품, 그럴싸한 제품, 있어 보이는 제품을 뜯어보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걸 보면서 요런 제품을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보이는 부품, 주변에 보이는 제품을 가지고 한번 저처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시면 치수를 재서 이제 동일하게 그리는 것까지 하면 더 많이 이해가 되고 툴 숙련도도 훨씬 더 좋아지니까 제품을 이해한 상태에서 제품을 그리기까지 하니까 기구 설계하시는 분이야 똑같은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좀 연습을 좀 자주 하시고 그 시간 솔직히 한 길게 잡아도 1시간이거든요. 짧게 잡으면 30분이고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분해해서 이렇게 간단한 제품 분해해서 뜯고 하는 거는 한 5분, 10분, 15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시간 할애하는 게 책을 사러 가서 서점에서 책 사서 집으로 들고 와서 책 펼치고 어느 페이지에 뭐가 있나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훨씬 시간이 단축되는 거니까 어, 한번 이렇게도 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도 책이 더 필요하다면 책을 사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